변호사님, 힘들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추적, 트래킹이 잘 안 돼가지고 실제 집행까지 잘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소득이 없다 그러고 재산이 없다 그런다. 나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네. 질문들 많이 하고 뭐 차명으로 돌려놨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죠. 재산 없다, 소득 없다,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양육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양육비는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 네. 또는 극히 소액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런 네.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잘못인데 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과 복수심 때문에 또 안 주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고 보면 네. 치사하게 자기네 그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무급으로 일한다고 주장한다든지 그렇죠. 뭐 캐시로 그냥 현금으로만 받아서 굉장히 많아요. 네 많고 네. 그리고 아예 그냥 네. 차명으로 돌려가지고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형이나 뭐 동생 계좌로 맞아요. 받아가지고 누나 계좌 쓰고 이런 분도 많아요. 네 그러면 나 소득 없다 네. 잡히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소득을 잡지를 못하면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무소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가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이고요. 그런 은닉 재산을 잘 찾아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재산 명시 절차고요. 그리고 조회 절차입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네. 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실질적인 소득을 밝혀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저희 사례에 대입을 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게 발각이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요. 근데 이미 자녀는 있는 상태였고 사실 이제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그 전부터 갈등 관계가 심화돼서 그러고 뭐 네. 당연히 뭐 저희 의뢰인이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내분이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바람을 폈으니까 양육비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거죠. 지금 이 사건의 상대방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혼은 하되 양육비는 줄 수가 없다. 네. 줄 이유가 없다. 이유는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방은 모친 명의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4대 보험도 없고 재직증명서도 확인이 네.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네. 없는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아예 안 버는 사람처럼 돼 있었던 네.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생활 흔적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버는 흔적은 없지만 돈을 쓴-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쓰는 적이 있다. 그렇죠. 돈을 쓰는 흔적은 무조건 네.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 재산 명시 그렇죠.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재산 목록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부동산 세무서 내역 이런 것들을 네. 확인을 해서 정보 제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그동안 돈을 어떻게 쓰고 다녔는지를 확인을 한 거죠. 네. 보니까 입금 내역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렇죠. 네. 어딘가에서 나오는 현금이 자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그걸 또 카드로 해서 네. 소비를 하고 하는 내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또 거고 뭐 예금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활비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아, 이 사람 돈 버는 사람이다라는 네네. 걸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로펌에서도 이 사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어쨌든 우리 의뢰인이 유책 사유가 맞아요.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음. 일단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둬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을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행위 문제는 위자료에 국한돼야 되는 문제고 네. 이혼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집중해서 심리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교육비, 뭐 네. 생계비, 의료비도 있고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은닉한 것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네. 상대방도 더 이상 이제 부인을 하지 못하고 조정에 응하게 된 거죠. 판사님도 조정을 좀 이제 강하게 푸시를 하신 것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쪽 편을 좀 들어주셨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60만 원, 중학교부터 70, 고등학교부터 80 네. 순차적으로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위자료를 원래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네네. 위자료를 주는 대신 일시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끝내라.
네. 식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은 저희 로펌에 찾아왔을 네. 때는 아마 엄청 절망적인 마음으로 나는 이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 애만 혼자 네. 키워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요 사실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하면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1년, 10년, 20년 계산하면 몇 억 단위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지 또 혼자 애를 키우는 엄마가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치밀하게 밝혀내서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내분들은 99.9%는요. 아니 내가 잘못하다가 지금 걸린 마당에 계속 이제 협의만 하세요. 말이 협의지 계속 이제 비는 거죠. 양육비 최소한으로 얼마 달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져가지고 끝나는 사이인데 거기서 남편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남편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거 말고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발각하게 되면 분노가 네.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 이런 건 뒷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번에 잘했던 거는 조정이혼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혼 소송 일단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또 상대방을 조정실로 잘 끌고 올 수 있었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은 어쨌든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된 케이스인 거죠. 맞습니다. 협의혼의 단점이 어쨌든 조회를 못 해보잖아요. 결국. 조회도 못하고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